자, 우리가 신학기가 됐잖아요. 네. 신학기에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. 아이의 행동이 갑자기 안 하던 인사를 한다든지. 아니, 신학기에 안 하던 인상을 한다. 그럼 뭐 신학기가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. 신학기에 아이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첫 이미지가 좋게 하는 거.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아? 첫 이미지. 잘생겨야 됩니다. 정답. 잘생겨. 맞아요. 이게 어쩌면요, 생긴 이미지가 생김이요, 어떤 조사 결과에 85%를 차지한다고, 무려. 그러니까 잘생기고 볼 일이죠. 그죠? 잘생기고 볼 일이에요. 그게 맞아요. 또 잘생겨야 된다, 또. 예뻐야 됩니다. 예쁘다. 그렇죠. 예뻐요. 자, 좋아요. 여자라면 예뻐야 되고, 남자라면 잘생겨야 되고. 자, 그 다음요.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? 첫 이미지는 뭐 여러 가지 되게 많긴 한데 청결해야 되고 깨끗한 이미지가 보여야 된다. 도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아이들의 질서적인 모습도 중요할 거고. 그 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.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체온계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,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. 그렇죠. 네. 자, 오늘은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 얘기 뭐 이런 걸 다 하고 지도자의 얘기만 그럼 한번 해보죠. 지도자.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보통 뭐 4초에서 6초가 걸린다고 그랬어요. 중간 판단에.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,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, 한 연구 결과 0.1초 만에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대.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. 판단하기가. 이렇게 이게 맞고.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? 순간 몇 초 안에 판단된다라는 건 맞다라는 거죠. 첫 번째는 뭐예요? 사람 판단이 뭘 얘기해요? 바로 우리 관장님 말씀하셨던 인상을 얘기하죠. 잘생긴 것. 인상이죠. 그러니까 인상은 어떻게 해요? 우리가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? 입꼬리만 올라갔느냐? 눈도같이 웃느냐? 그죠?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건 웃고 있는데 이건 안 올라가요. 이거 자꾸 이거 움직이잖아요. 안 올라가요. 보톡스 맞았어요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보톡스 많이 맞는 사람들 얼굴 표정 변화가 없어요. 그래 어색하잖아. 우리가 이 미세한 수많은 수만 개의 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뭐 어떤 것들을 즐겁고 기쁘고 황홀하고 이걸 다 느낄 수 있는데 이 모습이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항상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. 첫 번째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. 얼마나 어색한지 이거 얘기해요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. 자, 두 번째는요. 얼굴 표정이 됐어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? 말투랍니다. 말투. 그 사람의 말투예요. 이왕이면 조금 도레미파솔 반가운 전화할 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학부모의 모습, 처음 등록하는 학부모의 모습에 따라서 안녕 아이들은 할 수 있지만 학부모 네 안녕하세요 할 수 있게 도레미파솔을 잘 하는 게라. 파와 솔 정도. 안녕하세요 처음 보자마자 이러면 너무 또 내성적인 부모님들은 너무 오버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괜찮겠죠. 그죠? 네. 자, 그런 분위기를 해서 이제 말투나 목소리 톤이 좌우한다. 그 다음에 목소리로 전화할 때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저음으로 약간 너무 분위기 잡을 필요는 없죠. 네 그렇습니다. 예, 이럴 필요는 없지만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약간 그 어머님보다 목소리 톤을 한 톤만 올려주면 된다. 무슨 그래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. 네 여보세요 체육관이죠. 네 어머님 이거보다는 네 체육관이죠 이러면 네 어머님 이 정도. 네. 저쪽에서 체육관이죠.
나만해! 이렇게 할 수도 아니요. 고음 대결. 괜찮다고요. 근데 한 톤만 올려줘도 괜찮다.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? 네. 자, 그 다음 세 번째는요, 뭐냐면요,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들어하는 거, 공부를 해야 돼, 지식. 이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가, 태권도에 대해서 얼마나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, 줄넘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 깊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학부모님부터 신뢰를 주는 겁니다. 그럼 여기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뭔 얘기를 해요? 학부모가 원하는 걸 사회성이면 줄넘기를 사회성에다가 연결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, 그죠? 아이가 다이어트라 그러면 줄넘기를 다이어트에다가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죠? 똑같은 것처럼 줄넘기를 호신에 연결하면 줄넘기로 치기. 예. 자,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. 이 지식이 많고 연륜과 경륜이 쌓이면 지혜가 좋아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지식이 없으면 연륜이 쌓이면요, 뭐만 늘겠어요? 아직만 늘어납니다. 큰일 납니다. 진짜 큰일 납니다. 그 다음 뭐냐면요, 다음 네 번째, 내가 세 번째까지 얘기했나요? 네. 네. 공감입니다. 부모님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. 공감대를 얘기를 꺼내기까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어색하다는 사람은요, 이 핑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핑퐁은 아주 간단합니다. 만약에 질문에 그 명제만 따다가 다시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.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?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말이 막힐 때가 어떤 거예요?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엄마가 뭐라고 얘기할 때? 엄마가 가만히 앉아 있어.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나요? 네, 이러고 엄마가 멀뚱멀뚱해요. 이 엄마가 너무 신중형이라서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. 아니요. 뭐라고 얘기할래요? 궁금한 게 뭐 있냐고. 네, 어머니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?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 대한 칭찬을 하면 좋은 거예요. 안녕? 그러면 안녕? 오, 대답 잘한다, 야. 다른 사람들은 5번 불러야 대답하는데. 이렇게 얘기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엄마가, 예, 근데 좀 내성적이긴 해요. 그럼 내성을 갖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. 어머님, 아버님 중에 혹시 누가 내성적이신가요? 예, 우리 아빠가요. 아빠가 어떻게 내성적이에요? 아빠가 뭐 연애할 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러면 사무실 앉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혹시 어떤 일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? 이래도 좋고,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요, 생각은 굉장히 강인하게 보이긴 한데 굉장히 마음의 표현은 그래요. 나도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들 때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아버님이 그래도 사무실에 탁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머릿속에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뭐라고 얘기를 끌어낼 수가,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, 그렇긴 하죠. 뭐 이러면 뭐가 그런데 뭐 이런 게 아니라, 그죠? 그러면 그 부모님의 강인함과 그 아빠가 뭐 내성적이 할 때는 아빠가 내성적인 모양 때문에 얘가 좀 내성적이다라는 건 사실 있다 없다. 유전적인 건 있지만 사실 성격이 조신하고 강직하고 이런 건 타고난 천성은 있어도 그 아이 때문에 내성적이다 아니다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. 그 아빠는 보기보다 강하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. 아이가 내성적이다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라고 한번 던져볼 필요도 있어요. 아이가 내성적이다 그러면 아빠가 강하다라는 얘기예요. 아빠가 강하면 아빠가 유하고 아이들을 잘 받아주면 아이는 뭐예요? 내성적이기보다는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되겠죠. 이해가시죠? 자,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공감을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. 계속. 그 다음 뭐냐면요, 좀 친절입니다. 친절. 얼마나 친절하냐요. 오늘 바라는 게 뭐예요? 엄마가 원하고 아빠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잡고
잠깐만요. 제가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제가 문을 열어드리면 1년 동안 우리 아이는 어디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하답니다. 자, 그럼 한번 열어줘. 그냥 열어주는 거. 그 다음 뭐예요? 그 다음 관심입니다. 그 관심은 뭘까요? 어떻게 하면 관심이 될까요? 애가 들어왔어. 등록을 했어. 어떻게 관심을 좀 줄까요? 학부모님 알게끔 하는 거. 첫 번째, 그 아이에 대해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. 두 번째, 그 아이의 특성을 알아내서 글로 몇 자 적어주면 좋아하잖아요. 세 번째, 그 아이의 특성을 전화로 얘기를 해서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잖아요. 칭찬은 항상 7대3 법칙. 그런데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엄마, 그러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. 이 엄마가 너무 칭찬하는 거 벌써 좀 어색해하면 약간 97점 한 7대3으로 얘기를 하면 좋고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칭찬만 해도 좀 이 목소리 치는, 우리가 영혼음 칭찬 있잖아요. 그렇게 되기보다는 칭찬을 앞에도 좀 하지만 그러나 요것만 고치면 참 더 좋아지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하나 더 주면 좋죠. 그러면서 해주면 좋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첫 이미지는 뭡니까?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. 이걸 바로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. 초두 효과. 이 초두 효과가 이제 첫 만남의 고정관념이죠. 좋게 보면 그 도장을, 그 교육관을 좋게 보면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소문나게 될 것이고, 그래서 처음 들어오거나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라는 이유가 초두 효과 때문입니다. 다른 말로 스티그마 효과라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. 이 초두 효과는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돼요. 소문은 옛날에 1대 200으로 간다 그랬어요. 1대 200이 아니라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 1대 2000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. 맘카페에 쫙 좋네요 라고 올리기만 해도, 그죠? 물론 그걸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, 그러나 내가 첫 이미지만 좋게 해도 우리 교육과는 일단은 성공하거든. 그 다음, 그런 낙인 효과에 찍혀서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가면 그걸 바꾸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. 자, 그래서 좋은 소문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? 한 1대, 뭐 안 좋은 소문이 1대 200이면 좋은 소문은 한 1대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인터넷에 댓글 달리거나 이런 거 봐봐요.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려요? 좋은 댓글 많이 달려요? 물론 좋은 아주 훈훈한 거 있을 땐 감동이에요. 뭐 이런 게 많이 달리겠지만, 일반적인 걸 볼 때, 에이, 이건 니나 잘해라, 뭐, 쟤 잘해라, 뭐 해라, 뭐 해라, 진짜라 하네, 막 이렇게 안 좋은 게 달리죠. 왜냐하면요, 부정적인 사람들은요, 남의 말을 하기 되게 좋아합니다. 자기한테는 되게 관대할지 몰라도 남에게는 달큰한 잣대를 잡니다. 그러나 오히려 좀 정서적으로 사람이 좀 안정적인 사람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인자한 사람들은요, 자신한테 좀 날카롭게 대하고요, 다른 사람들에게 좀 후하게 대하는 게 있죠. 그건 뭐 성문자죠. 자,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만 봐도, 악플만 달리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안 좋은 소문이 빨리 난다는 건 안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초두 효과에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사람 판단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는다. 첫 번째는 뭐다? 얼굴 표정이나 인상이다. 두 번째는 목소리나 말투다. 세 번째는 지식, 내가 전문적인 그쪽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네. 네 번째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죠. 다섯 번째는 이제 친절해야 되죠. 그 다음에 관심 뭐예요? 피드백을 주는 거죠, 계속. 그 다음 마지막에 바로 인격입니다. 이 인격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 관장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. 왜? 작은 문제도 학부모님이 인격이 안 좋은 관장님이 잘못되면요, 문제를 삼으려고 듭니다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화나는데. 그러나 이미 쌓아놓은 인격이 있다 그러면, 그 이미지가 좋으면 사실 이 문제도, 그래, 우리 관장님은 그럴 분은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친한 어머님들에게는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누가 안 해서 꽝 하고 부딪혔다고 예를 들어보죠. 그러면 예, 어머님 죄송해요. 제가 좀 안전벨트 좀 신경 썼는데 순간 내가 못 봐서 항상 안전벨트는 제가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. 이러면 들어주지만 평소에 그렇지 않고 전화도 쌀쌀밖에 받고 관심도 안 주고 이러면 사실상 문제 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미지 마지막 뭡니까? 인격. 그 나의 인격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아이들 입장에 서서 보고 아이들 입장에 서서 행동을 하고 아이들 입장에 서서 모든 것들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